제가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저번 주에 1, 2, 3단계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성공의 8단계 이제 다 아시죠? 1단계부터 8단계까지 4단계, 5단계, 6단계 접촉과 초청과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요. 이 강의의 제목을 액션, 행동이라고 제가 좀 잡아봤어요. 지금 접촉과 초청하는 거, 사업 설명하는 거, 후속 조치하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 시간에 사업자 만들기에서 얘기하신 부분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항상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가. 우리가 4단계를 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게 우리가 초대할 수 있을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를 향해서 존중과 존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상대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를 수용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마음 자세로 만나서 이 사업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미팅을 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당당해 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사업을 전달하셔야 되고요. 그 당당한 자신감이 우리 전체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핵심 키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느껴져야 되는 거죠. 진정성적인 부분이에요. 네트워크가 어떤 거예요? 네트워크의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진정성 있는 거.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우리 네트워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셔야 되고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진정성 있게 이 일을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관련된 이런 책들을 많이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요, 휴먼 비즈니스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가치를 두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초대에 제가 4단계로 나눠봤어요. 이게 밑에 보시면 초대의 단계와 소통의 단계가 동일하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초대할 거예요. 그쵸? 초청할 거예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는 거죠. 아까 이제 이수비 에메랄드님께서 하시는 게 FORM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가족이나 직업이나 여가나 돈이나 메시지,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해 주셨었는데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초대의 4단계 제가 나눠놓은 게 어떤 거인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 1단계는 인스타그램 제가 저렇게 아이콘을 놨잖아요. SNS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SNS.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톡, 문자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전화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단계는 대면.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초대를 할 건데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초대할 건지. 첫 번째 단계는요. SNS로 나를 알릴 수 있겠죠. SNS에서 내가 표현될 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가족, 직업, 여가, 돈, 메시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SNS에서. 나를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나만 드러나는 것보단 나의 가족, 나의 이제 가족의 범위에서 드러나게 되면 조금 더 믿음직스럽고 신뢰 있는 사람으로 좀 보일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드러날 거고요. 직업, 우리 직업 뭐예요? 유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여가, 어떻게 내가 힐링하고 어떻게 즐기고 있고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쉬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돈 메시지는요 꼭 이렇게 뭐 돈을 보여주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SNS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카카오스토리 여러 가지 SNS 창구가 있죠. 거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면
이 SNS에서 초대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SN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의 일상생활이나 나의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요.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상대도 모르게 우리에게 지금 초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부분을 신경 쓰시면서 SNS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 이거 해놨죠.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조금 더 보여지실 수도 있겠죠. 다 보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게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다 보고 있고요. 좋아요 안 누르고 나한테 카톡하거나 전화하지 않는 사람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조금 쓰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화할 수 있겠죠. 전화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할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가족의 어떤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어떤 일을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내가 요즘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전화통화로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하시기에 전화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유산화를 하지 않아도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화해서 뭐 할 말 뭐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요즘에 뭐 남편 뭐 직장은 어떻게 지내? 혹시 새로운 일 찾고 있어? 이런 거 그냥 유산화를 하지 않아도 묻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당연히 만나야 돼요. 대면으로 만나서 전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기에 사업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요. 대면 미팅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전화나 톡으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업이 어떤 뭐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게 위해서 아까 첫 번째 그랬잖아요.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만나서 대면으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만나서도 우리 뭐 해야 돼요? 핫 버튼 찾아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요대로 하시면 돼요. FORM 요대로. 그러면 이걸 반대로 바꿔볼게요. 초대 4단계였죠. 이제 소통의 4단계도 이렇게 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통의 4단계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소통의 창구는 SNS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게 톡하거나 전화하거나 만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컨택은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을.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엔 조금 애매한 사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톡으로 넘어오겠죠? 전화하기는 조금 또 애매한 사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고 관심 표시를 하다가 조금 친해져서 소통이 시작하게 되면 이제 카카오톡이나 개인 이제 카톡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카톡하면 이제 전화할 수 있는 사이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할까? 대면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의 4단계랑 어떻게 보면 소통의 4단계 이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내가 SNS부터 대면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SNS부터 대면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좀 어떻게 보면은 깊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SNS를 처음에 이제 하면서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얘기, 그 다음에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의 깊이는 다를 수 있으나 이 폼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미팅 하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미팅 전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 이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또 쓰실 수도 있죠. 나도 보여줄 수 있지만 상대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상대의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카오톡의 프로필 이런 걸로도 상대의 지금의 어떤 상황, 상태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팅 전에 충분하게 내가 나뿐만 아닌 상대의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다고 하면 이제 사업 설명을 하셔야죠. 초대했잖아요. 4단계에서 초대했죠. 그럼 이제 사업 설명 하셔야 되는데 사업 설명은 쇼더 플랜이라고 해요. 내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마찬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설명의 준비는 뭐예요? 아까도 전 강의에서도 나왔어요. 복장을 준비하셔야죠. 비즈니스 툴을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상대의 정보를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업 설명의 준비가 거의 저는 그 미팅의 거의 한 70~80%를 차지한다고 봐요.
어떤 것을 줄 수 있냐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냐면, 상대의 정보를 조금 내가 알고 가면 일단 대화의 물꼬트기가 쉬워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대화를 함에 있어서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 설명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툴 없이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전쟁에 나가는데 총 없이 나가면 안 되니까 툴 준비하셔야죠. 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스템에서 항상 얘기하는 툴이 있죠. 우리 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가이드북 에브리데이 이렇게 안 가져가도 되고 사실은. 그쵸?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책자 한 권과 서플리먼트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 A4 용지 한 장으로도 충분히, 전단지 한 장으로 충분히 사업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툴을 가지고 내가 전문가인 상태로 복장으로 가서 사업 설명을 이제 하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전주에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이제 명단 작성하셔가지고 명단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 강의에서 배우셨을 건데, 스폰서와 상담이 끝난 명단 위주로 해서 이제 초청을 하실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팅을 하실 거죠. 사업 설명을 하실 건데, 사업 설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첫 번째는 1대1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대1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스템 이런데 이제 초대하는 거, 그런 미팅, 또 사업 설명 자리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미팅에 제가 좀 나눠가지고 이제 써봤는데, 일단은 저는 미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미팅에는 분명하게 좋은 미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제일 좋은 미팅은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는 미팅이 제일 좋은 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든 사업을 전달하든 뭔가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상대도 목적이 있어요. 나를 만나서 어떤 기분이 좋거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그 목적이 서로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팅이 좋은 미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클로징보다 넥스트에 집중하라고 써놓은 것은 그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다음에도 나를 만나고 싶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적인 클로징이나 지금 당장 뭐가 답이 나와야 되거나, 또는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서 전달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안 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팅 하실 때 이제 쭉 아까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얘기한 거 정보 수집에 대해서 처음에 미팅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팅에 나가잖아요. 그 미팅에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좋은 미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요, 첫 번째는 시간 분배를 하셔야 돼요. 시간 분배라고 하면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제 만날 시간 있죠. 그런 것들 정하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를 들면 2시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시간 분배의 비율을 정하시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전 7대3의 비율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1시간 20분은요. 상대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경청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분, 3이라는 시간에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 7대3의 비율을 정하시고 시간을 딱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렇죠? 목적을, 우리가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은 미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나가서 언제 말하지, 유산아? 유산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업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해서 내가 정해놓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어차피 내가 1시간 20분은 너의 얘기를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경청하시는 거예요. 경청을 하는데, 경청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경청을 하는지 공감을 하는지 상대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좋은 건 리액션이 똑같이 하는 거. 네, 거울 반응 하시는 것처럼 상대가 하는 리액션에 똑같이 반응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하는 끝 이야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거울반사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상대가 좀 관심이 있구나. 내 얘기를 진짜 경청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경청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 핫버튼 찾아야 되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이라고 하는 건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질문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답이 나와. 이런 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전달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듣는 상대가요, 매일 다르고요. 우리도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질문을 해도요, 질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멘트를 해도 상대가 느끼는 건 다 달라요.
왜냐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센스를 키우는 거는 현장에서밖에 못 키워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스폰서님이 물론 그런 가이드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어떤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그 부분에 좀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해 주실 거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센스를 키우는 건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 해보시고 경청을 하면서 그 경청의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FORM 중에 어떤 핫 버튼을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예를 들면 가족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다든지 FORM은 계속 나오죠. 그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계속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3이라는 시간에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고 하면 1대1 미팅, 2대1 미팅으로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1대1 미팅에서는 이제 제가 어떤 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클로징적인 부분이에요. 다시 넘어갈게요. 클로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클로징을 할 때도 생각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뒤에 제가 PPT에 해놓긴 했는데 yes 있고요, no가 있고요, maybe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호일러의 법칙이 먼저 나왔으니까 2대1 미팅 같은 경우 이제 요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넥스트 미팅을 잡겠죠. 넥스트 미팅에서는 초기에 이제 사업자이신 분들, 초기라고 하는 건 딱 기준은 없어요. 내가 1대1 미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초기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1대1 미팅이 조금 어렵고 스폰서님과 함께 하는 미팅이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이다 생각하시면 그때는 2대1 미팅을 더 많이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죠. 일단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거 호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법칙이에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전달하는 거, 전문가적인 지식을 전달할 때 전달함에 있어서 많은 이제 성공률을 나타냈다는 그런 법칙인데요. 여기 보면 미팅의 성공률은 50% B,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죠? 그리고 30%는 장소에 있고요. 20%는 A, 그러니까 스폰서의 어드바이저에 달려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물론 장소 섭외 뭐 하는 거 다 누가 해요? 스폰서가 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성공률이 80% 이상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폰서님이 가서 어떤 뭐 클로징을 해주거나 마무리 딱 한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 다 끝내고 나서 뭔가 3BC를 끊는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고 스폰서님을 어떻게 지금 티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더 깊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yes, 그 다음에 no 나오고 그 다음에 maybe 나올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던졌을 때 아까 처음에 그랬죠. 자신감, 당당해져라 이런 얘기들을 했던 이유는 내가 자신 있게 이 사업을 정말 전달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설명 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멘트 던지고 자신감 있게 나를 믿는 거죠. 자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강의에서 그러더라고요. 1시간 막 사업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해되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이해를 어떻게 해요? 1시간 만에 동그라미 그리고 뭐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처음에 이해 못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는 말투와 자신감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가 이제 후속 조치로 넘어갈 거예요. 후속 조치,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 아까 요거 나올 거예요. yes, no, maybe 나오는데 yes일 때 그러면은 이제 팔로우업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제품이 있고요, 사업이 있고요, 그쵸? 제품에 대해서 yes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yes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다 이제 좀 단계가 다르겠죠?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은 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클로징 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뭘 해야 되냐면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분류. 예스한 사람도 분류하고요. 노한 사람도 분류하고요. 메이비인 사람도 분류하셔야 돼요. 예스한 사람은 어떻게 분류하면 좋냐면 사업할 사람, 제품, 먹을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업할 사람도 분류하겠죠. 이 사람이 진짜 결단하고 리더로서 나갈 사람인지 아니면 제품을 먹고 소소하게 소비할 사람인지 이런 것들 계속 분류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요. 적절하게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상대에게, 내가 파트너에게, 내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분류하고 진단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 나를 먼저 진단해야 돼. 내가 그 후속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진단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도움 받아야 되니까. 스폰서님께 도움 받아야 되고요. 시스템에 도움 받아야 되고요. 하니까 어느 선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일단 진단을 하시고요. 예스를 한 사업자라고 하면 이 사업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결단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계속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예스 하신 분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예스를 해서 어차피 이제 후속 조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셨을 얘기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스를 할 때도 나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클로징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해보세요. 클로징을 항상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상대의 거절이나 상대의 반응 때문이거든요. 아까 이제 좋은 미팅에서 쭉 이제 넘어왔잖아요. 질문까지 했어요. 마지막 클로징 해야 돼요. 근데 클로징 할 때 가정해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해보냐면 어차피 상대가 예스 할 거라고 하면 빨리 제품 먹고 빨리 사업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클로징 하시라고요. 마찬가지로 노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어차피 거절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노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만나서 내가 클로징을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만남에. 그러면 상대가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유산아. 애매하게 했어. 그러니까 유산아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게 했다니까요. 안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제품을 까서 먹기도 하고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너 요즘 어떤 것 같아? 나 요즘 유산화 좀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또 유산화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또 만나기 불편해. 그래서 넥스트 미팅이 안 잡히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상대가 두 번, 세 번 거절할 것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시겠죠. 어차피 거절할 거라고 하면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유산화 거절한 거지 나 거절한 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미팅을 또 하셔야겠죠. 그래서 클로징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를 하고 나서는 어차피 나는 유산화 얘기 다음에 안 할 거잖아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잖아요. 그럼 서로 또 두 번, 세 번 만남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를 배려하거나 이런다고 클로징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상대를 배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팅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메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제 메이비 하시게 되면 다음 이제 넥스트 미팅에 초대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근데 대부분 거절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랑의 어떤 신뢰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전 넥스트 미팅에 무조건 초대해요. 한 번 더 들어볼래? 내가 아니면 조금 더 전문가에게 들어볼래? 아니면 사업 설명 자리나 이렇게 초대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처음 만나도 사업 설명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관계십을 쌓는 데 집중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몇 번 만나서 클로징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혹시 저 사람 한 번 만나서 클로징 할 수 있는 사람을 5번, 10번으로 미루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몇 번인 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엔 나의 준비된 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클로징 하시고 그 다음 넥스트의 미팅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은 오직 3가지예요. 예스 아니면 노 아니면 메이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후속 조치의 가장 중요한 거. 누구를 후원할 것인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품 먹고 사업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메이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후원은 누가 결정해요? 스폰서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스폰서 되실 거죠. 그럼 스폰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의 투자와 많은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할 때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라고 조금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갑과 을이라고 했을 때 갑처럼 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꾸 을처럼 일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내면에 아까의 첫 번째 제가 이제 4단계 첫 번째 나의 마음가짐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기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유산화를 해서 이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정말 이 어떤 사업이 이 유산화라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거, 너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확신적인 부분에서는 딱 4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확신이고요. 세 번째는요. 수입에 대한 확신이고요. 4번째는 자기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품에 대한 확신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누구를 후원할지 결정을 잘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을처럼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확신이라면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이 유사한 제품을 전달하면 저 사람이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 그냥 이거는 확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속에 이것들이 있어야 되고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확신. 회사가 정말 탄탄하고 정말로 이 회사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을 뭐 가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본사 가볼 수도 있고 직접. 서울에 미국의 본사, 아니 서울이 아니라 미국의 본사 가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삼에 지사 가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나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그런 회사의 부분을 검토해 보실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거든요. 그런 확신이 정말 있는지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임에 대한 확신, 벌어봐야 생겨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제 저보다 권현 스폰서님이 훨씬 더 수입에 대한 확신이 많으시지 않을까요? 어떤 열정이나 도전적인 부분이. 왜냐면 그만큼 벌어보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확신적인 부분이에요.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후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으세요. 스폰서라고 내가 스폰서가 될 거예요. 스폰서일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후원할지는 스폰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디다 쓸 건지, 내가 어디다 투자할 건지, 내 마음, 내 진정성을 누구에게 투자할 건지는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키우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언제 후원할 것인가? 언제라는 부분은요, 상대가, 파트너가 결단한 순간이겠죠? 그 순간을 뭐 만들어주는 것도 스폰서의 몫일 수 있지만,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내가 스폰서라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의 책임감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그 사람한테 사업 설명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결단의 정도를 파악하셔서 후원하시는 거고요. 어디에서 후원할 것인가? 어디에서 후원해야 될까요? 이런 자리에서 후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시스템에서 후원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오프라인 있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열정의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런 자리들에서 후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후원하시는 거고요. 이 팀 안에서 후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와의 상담 안에서 이제 후원하시는 거고요. 무엇을 후원할 것인가? 무엇이라고 하면 딱 무엇? 이런 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딱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기보다는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속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 분류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현장에서 좀 더 센스 있게 그런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훈련되어진다고 하면 상대가 지금의 어떤 상태인지 어떤 파악하기가 쉽고요. 그 전달하고 나서의 그 후속이 조금씩 쉬워지실 거예요. 우리 일은 계속 그걸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쉬워지실 거예요. 어떻게는 마찬가지로 진정성을 다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일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도 쓰고요. 마음도 쓰고요. 이런 투자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 후원하면서 사람 하나, 이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는요,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누구를 후원할지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 사람을 후원한 사람,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리더로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그 어떻게는 계속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성장시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후원하시라고.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준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해나갈 꿈과 목표가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겠다. 이거는 성공의 8단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라 뭐 이러면서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1단계부터 지금 제가 이제 6단계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가장 나한테 지금 와닿아야 되는 부분은 자기 확신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내가 선택했고요.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요. 후속 조치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
사람들이 지금 계속 네트워크를 하려고 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좀 더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